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측면,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는 측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스템 이름 하면은 가장 많이 들은 게 투입,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산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이 자꾸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자꾸 뭐 해야 돼요? 자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죠. 자, 투입이 되면 그 다음에는 투입된 물이 이 자원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자꾸 전환을 합니다. 전환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물건도 만들고 거기서 뭐 새로운 일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결과물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하게 되는 걸 우리는 산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산출한 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또 투입이 돼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우리가 산출한 것이 사회에 맞는 원하는 것,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이 산출됐는지를 다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투입, 그 다음에 전환, 산출, 이 피드백, 이 네 가지가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피드백을 들고 싶어요. 피드백. 피드백이 돼야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그 방향성을 주는 것 자체가 피드백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포커를 한다든지 고스톱을 한다든지 할 때, 아, 내가 요거를 요 장을 내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돼. 요게 이제 스스로 자기가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이 안 되면 그 시스템이 작동 안 해요. 그래서 피드백에는 크게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이 있죠. 긍정적 피드백은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부정적 피드백은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아, 제가 그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친구가 그 결혼을 자기 자식 그 딸내미를 결혼시키고서 저한테 와가지고 참 사회에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번 결혼식을 통해서 자기가 큰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배웠냐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더래요. 이게 피드백이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청첩장을 보내면 청첩을 받았다라고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 참석을 한 다음에 결혼식에서 뭐뭐가 참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꾸 피드백을 주니까 그 사람들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가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교수님 이거는 강의가 좋았고 이거는 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해 줄 때 제 강의가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요새 문자를 누가 씹는다든지 응답을 안 한다든지 이때 저 기분이 나빠지는 거는 왜 그래요? 피드백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자체가 시스템을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동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에는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이 있다. 긍정적 피드백은 뭐다? 잘한다, 잘한다 함으로써 그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이 긍정적 피드백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하다 보면 그 방향으로만 가서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이트 다른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이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은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정적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그 체계가 특정한 방향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변화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부정적 피드백을 계속 하게 될 경우에는 뭐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자꾸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게 부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이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그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굿니스 피트라고 그래가지고 적합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합성.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투입과 전환과 산출 피드백이 잘 탁탁 들어맞게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굿니스 오브 피트, 딱딱 잘 행동하고 있고 잘 시스템에 적합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적합하게 행동하려면 계속 적응을 해야 되죠. 적응한다는 건 뭐예요?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또 내부 시스템을 자꾸 변화시켜서 그 사회 변화와 내가 자꾸 같이 변화해서 안정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요 과정을 우리는 적응이라고 하고, 그 적응을 통해서 사회에 얼마만큼 딱딱 들어먹게 한목적적이라는 얘기겠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딱딱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적합성이 높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가장 아주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디 가든지 딱딱 들어맞게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뭐가 나 있질 않아. 뭐가 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부딪혀가지고 적합성이 떨어져.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탁탁 들어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적합성이 높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적합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적응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적합성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적응할 때는 우리는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겨. 이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잘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지원, 동료의 지원이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부인이 잘 지원을 해주면, 집안에서 자식들이 부모 아빠를 잘 지원해주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밖에서도 죽겠는데 안에서도 또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어떻게 돼요? 쓰러지든지 뭔가 탈이 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 때로는 역경 지수, 뭐를 잘 이겨내는 지수.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뭘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분자를 자기가 원하는 거로 놓고 분모를 자기가 그걸 통해서 원하는 걸 획득한 거를 분모로 놓는다고 보면, 분모가 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자꾸 크면은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모를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어. I'm sorry. 분자를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어. 분자를 키우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분모, 원하는 것을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특히 지원에는 크게 두 가지 지원이 있어요. 하나는 가족 지원,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 그다음에 동료 지원.
동료로부터 받는 지원, 이런 사회적 지원이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한다는 것을 우리 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서로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이나 상대방을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 나의 비교 대상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을 자꾸 내 협력의 대상이요, 같이 힘을 합할 대상으로 자꾸 이해하고 자꾸 우리 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아요?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눌러야 되는 그런 사회로 살다 보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힘이 없다 보니까 정신병자들, 지금 정신병원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넘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처 기술은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는 분자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모를 작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능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자꾸 지나가니까, 왜 성경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좀 더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대처 기술에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왜 짜증을 냅니까? 왜 짜증을 내냐면, 짜증내는 이유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내 마음의 메시지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짜증나고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끊든지,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마음, 그걸 포용할 수 있는 내 능력과 마음을 좀 더 키우라 하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면 돼요. 무엇에 대해서 불만, 난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으니 그거를 새로 봐라고 하는 메시지로 자꾸 우리 이해를 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고 그걸 더 극복하면서 나를 더 키워나가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 당하는 일로부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무슨 일이 났으면 그 일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자꾸 봐서 내가 좀 더 넓어지고 커지고 욕심을 자꾸 버리면서 그를 수용하는 큰 마음, 넓은 생각으로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기능이 높아지고, 컴피턴시는 뭐냐면 그런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자꾸 커진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나무와 같아서 자꾸 크고 더 아름답게 더 자꾸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시어리를 쳐다보면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관리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측면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시스템 시어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